온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팅어 옵션 추천 시간입니다. 저희가 항상 리뷰를 할 때, 특히나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팅어 마찬가지로 저희의 옵션 추천 시간을 피해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전에 K5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아차 옵션표에 들어가 있는 이 히트는 뭐다? 이게 잘 팔려서 히트가 아니라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히트다.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히트. 오케이? 자, 잠깐만. 자, 스팅어도 K5와 마찬가지로 이 옵션에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등급이 있는데, 개소세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플래티넘이 3,853만원, 그리고 마스터즈가 4,197만원이에요. 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플래티넘 기본 등급에 기본적으로 주행보조 장치가, 고속도로 주행보조까지 가장 높은 그레이드의 주행보조 장치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뭐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다 좋다 이겁니다. 네, 이것까지는 다 좋은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항상 잘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원래 맨 처음에는 플래티넘 등급에다가 그냥 뭐 컴포트 넣고 스타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만의 옵션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마스터즈에 들어가 있는 편의사양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아무리 추가를 해도 기본적으로 마스터즈 등급에 있는 옵션, 이 추가 옵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옵션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 바로 시트에 들어가 있는 저 퀼팅. 퀼팅이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별로인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BMW에 들어가 있는 퀼팅 시트는 저는 굉장히 좀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네시스나 이 스팅어 같은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퀼팅 시트는 꽤나 눈으로 보기에 심미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약간 노멀 시트보다는 그 좀 미세하지만 그 고급스러운 쿠션감도 좀 더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마스터즈 등급을 오심으로 인해서 저 가죽의 퀼팅 시트,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인테리어, 이 도어 트림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도어 트림 여시게 되면은 저 도어 트림 내부에 메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실제 메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도어에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스터즈 등급을 선택하셔야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마스터즈 등급을 안 하면 뒤통수를 맞는다. 조심해라. 뒤통수를 맞는 히트다. 자, 그래서 오늘 기본 가격 마스터즈 4,197만원짜리를 잡고 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래티넘과 마스터즈의 그 가격 차이가 400만원도 안 돼요. 300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플래티넘을 넣고 컴포트 130만원, 스타일 90만원을 넣으면 벌써 220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마스터즈에는 컴포트랑 스타일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기본으로 일단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뭐 이런 인테리어 트림이 좀 다르고 레인 센서랑 이 퀼팅 시트가 들어가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플래티넘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컴포트랑 스타일을 다 넣으실 생각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무조건 마스터즈로 가시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사실 플래티넘을 선택하신 다음에 컴포트랑 스타일을 선택을 안 하시기도 좀 굉장히 애매해요. 특히나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짜리 옵션인데, 스타일 넣게 되면은 사실 이 스팅어가 그야말로 이 스타일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물론 G70에 비해서 뒷좌석 공간도 한참 높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스팅어가 이 디자인적으로 좀 많은 분들께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3,4천만원대 차량 중에 뭐가 제일 예뻐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스팅어를 얘기할 정도로, 특히나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저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게 뭐 911 카피다, 뭐의 카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저렇게 단아하고 굵직하고 깔끔한 라인을 하나 싹 넣으면서 성공적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했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좀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K5나 K7 같은 경우에 테일램프 일자로 긋긴 거야겠고, 야, 일자로 긋는 게 트렌드래, 일자로 긋긴 거야겠는데 어떻게 긋지 하다가 점선 절취선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완성도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으로 이쁜 차량에 18인치 휠보다는 그래도 옵션으로 19인치 휠이 있으면 19인치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컴포트 90만 원에 일단 휠이 19인치 휠로 변경이 되고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튜온 휠이고, 네, 꼭 이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쁜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간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스타일 옵션에 그 뒤에 테일램프 LED 턴 시그널 이렇게 순차적으로 딴딴딴딴 아우디처럼 켜지는 거 있죠. 물론 아우디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고급스럽고 이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 스타일 옵션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옵션이고, 그리고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인데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뭐 뒷좌석 열선 시트 뭐 그런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일단 이 동승석에도 파워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들어가고, 동승석에 허리 지지대 4A로 들어가고,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이 텔레스코픽까지 전동으로, 이거 다 해가지고 130만 원이면은 어차피 컴포트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래티넘에 컴포트랑 스타일만 더해도 이 마스터즈 기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마스터즈 기본이랑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터즈로 가는 게 맞다. 자, 그래서 마스터즈를 기본으로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현대기아의 2.5 터보 엔진 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뭐 그랜저랑 K7 2.5 엔진 그 엔진 오일 주는 이슈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NA, 그거는 NA고, 얘는 터보다. 제가 봤을 땐 이거 뭐 추정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아무래도 이 듀얼 인젝션을 사용하는 4기통 2.5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터보까지 딱 걸어가지고 300마력 딱 만들고 43토크 빡 만들어가지고 GV80 들어가고 G80 들어가고 GV70 들어가고, 그럼 이 말은 뭐야? 해외로도 수출이 많이 될 거란 얘기고, 다시 말해서 이 2.5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시하기 전에 설계에 있어서나 품질에 있어서 테스트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공을 들이고, 여기서 터보가 빠진 그 그랜저랑 K7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팔고, 뭐 유럽에는 수출 안 하고, 미국에도 수출 안 하고, 그냥 뭐 저기 어디 뭐 약간 좀 중요하지 않은 시장에 판매할 차량에 들어갈 엔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2.5 터보 다 만들어 놓고 대충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출력 자체가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오히려 3.3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 GDI 엔진인데 2.5 같은 경우에는 MPI GDI 듀얼 인젝션이란 말이에요. 이 듀얼 인젝션의 장점이 그냥 시동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링 상태나 그냥 시내 주행할 때 RPM 뭐 그냥 2500까지만 슬슬 쓰면서 다닐 때, 그럴 때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그 GDI 엔진 특유의 고압 펌프가 돌고 그 높은 압축비가 터지는 그 불쾌한 엔진 진동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숙성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연비도 더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보다 3.3 터보보다는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G70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기통 2.0 터보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G70의 그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이 형제 차량인 스팅어는 2.5를 이번에 또 넣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신형 엔진이고, 제네시스에 쫙 다 들어가는 엔진을 지금 이 녀석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2.5로 선택할 만한 충분한 좀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5가 충분하고 오히려 정숙성 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더 많다. 기통수가 2개나 더 적은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엔진은 2.5로 갈 거예요. 물론 옵션질의 대가 기아 자동차답게 이 3.3 터보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너무나 아쉽게도 이 다크 레드 컬러의 실내 인테리어, 저 실내 가죽 레드 컬러의 가죽을 2.5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 빨간색 외관에 빨간색 실내, 좀 진짜 굉장히 좀 야한 조합이죠. 야한 조합. 근데 이 야한 게 막 좀 싸게 야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은근히 은꼴? 이 빨간색도 빨간색마다 다 종류가 있는 건데, 자, 이거 뚱매를 보세요. 자, 뚱매는 이게 빨간색인데 야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3.3 터보를 선택하시지 않는 이상 이 레드 컬러의 실내 인테리어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또 이것도 아쉬운 건데 스웨이드 컬렉션이라고 있어요. 이 앞에 크래시 패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스웨이드가 들어가는 옵션인데, 네, 그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마스터즈 등급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블랙이 아닌 브라운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브라운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 네, 브라운도 굉장히 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도어가 이제 브라운으로 이제 쭉 가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마스터즈 등급 때문에 올라가는 그 실내 메탈 트림 있죠. 그거랑 어우러진 브라운 컬러의 실내도 네,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레드 실내는 조금 아쉽지만 이 3.3 터보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셔야 된다. 자,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설된 옵션인데요, 바로 퍼포먼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퍼포먼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2.5 터보 모델에 한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에요. 여기 보면은 245만 원에 자,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G70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 G70이나 스팅어에 들어가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예전에 현대차에 뭐야 도대체 이게 누른 거야 만 거야 뭐가 지금 바뀐 거야 만 거야 라는 그 예전의 서스펜션 댐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스포츠 모드를 누르는 즉시 감쇄력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몸으로 피드백이 온다. 그래서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스팅어 같은 경우에 지금 G70보다 뒷좌석이 진짜 너무나 광활하게 넓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차량을 단순히 혼자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패밀리카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타고 있을 때는 노멀 모드로 다니다가 혼자 타고 좀 출퇴근길이나 이렇게 밤에 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스포츠 모드 하나만 넣어도 갑자기 확 좀 다른 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그런 전자식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이 일단 바뀌고요. 두 번째, 브레이크 바뀌는데,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무조건 성능이 좋아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죠. 여기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뭐가 다이나믹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래.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아우씨, 눈이 귀에도 들어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헤드라이트의 광원도 LED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안전 때문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죠. 실제로 LED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헤드라이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그 시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야간 시야에. 자, 그리고 모니터링 옵션 175만 원인데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고 저거고 따지지 말고 일단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아님께서 또 이 HUD를 이 모니터링 옵션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75만 원인데 보통 HUD 하나만 넣더라도 옵션이 한 100만 원 정도는 오르거든요. 왜냐? 이 글라스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글라스가 일반 글라스에 HUD만 그냥 갖다 때려 붙는다고 해가지고 투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HUD가 쏴주는, 아래서 쏴주는 데이터를 이 유리에 상이 맺힐 수 있게끔 이 안에 특수한 코팅들이 들어가 있는 글라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UD 옵션 하나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는 요즘에 받는데, 그런데 이건 175만 원, 55만 원이 더 비싸기는 하지만 뭐 꼭 필요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제 클러스터의 7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쓰잘데기 없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후측방 모니터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죠.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턴 시그널을 킬 때마다 왼쪽을 켰으면 왼쪽을 보여주고 오른쪽 키면 오른쪽 보여주고 뭐 이런 기능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어쨌든 이거는 뭐 다른 거랑 또 같이 묶어놓은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175만 원에 뭐 이런 것들 다 넣어준다 그러면 뭐 그래, 오케이, 인정해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175만 원짜리 모니터링 옵션 또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넣을 거예요. 썬루프. 제가 G70에서는 썬루프를 뺐거든요. G70에서 썬루프를 뺀 이유는 워낙에 밸런스 좋게 경쾌하게 타는 그런 차량인데,
굳이 썬루프를 넣어야 돼? 근데 만약에 썬루프라도 그게 사이즈라도 좀 컸으면 그래도 넣었을 텐데, 네,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썬루프 성애자거든요. 자, 그래서 와이드 썬루프, 지금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G70보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닌데 그래도 앞뒤로도 좀 넓고 좌우로도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썬루프면은 8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썬루프가 아무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 운전석 바로 위에 있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거 볼 일 없는데, 사실 뒷좌석에 타 있을 때 이 앞쪽으로 썬루프가 이렇게 와이드하게 열려 있는 것 자체가 좀 더 개방감에도 도움을 주고 뒷좌석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좀 심미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 썬루프까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거를 바탕으로 총 차량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스터즈 등급 개소세 인하 가격 기준으로 4,197만 원, 와이드 썬루프가 80만 원, 그리고 모니터링 옵션이 175만 원, 그리고 퍼포먼스 플러스 245만 원, 다 합해서 4,697만 원 되겠습니다. 4697. 여기다가 뭐 국산차기 때문에 할인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업사원분을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조금 더 받고 나면 한 4,60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4,6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320i 있죠? BMW의 320i. 320i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6, 700 정도 할인 딱 때려놓고 나면은 한 4,000 중반대로 싹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320i 그 깡통이랑 같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스팅어를 얘기하면은 또 인터넷에 우리 또 잼민이들 야, 그 돈이면 BMW 사시라는 말을 합니다. 야, 니네 320i를 진짜 타보고 얘기해라. 그 차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아무것도 없다. 야, 통풍 시트 없는 BMW 타고 싶니? 자, 아무튼 4,697만 원이면 사실 이 정도 뒷자리 공간과 이 정도 디자인, 물론 얘는 기아 마크가 안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이 로고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스팅어 로고가 박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테일램프 일자로 쭉 뻗은 거 하며 이 옆라인 하며, 사실 우리 좀 제대로 된 그런 A7이나 CLS나 이런 차량들 같이 쿠페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차량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스팅어가 유일하게 좀 제대로 된 쿠페형 세단의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고 이 쉐입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또 나쁘지 않고 디자인이 잘 된 것 같고, 거기다가 실내 가죽 빵빵하게 들어가고 퀼팅 시트 들어가고 레인 센서도 들어가고 19인치 휠에 뭐 브렘보 브레이크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2.5 터보 300마력의 43토크 엔진에 뭐 어라운드 뷰 다 들어가고 주행보조 장치, 뭐 고속도로 주행보조까지 다 들어가고 뭐 이 정도 차량이다 라고 하면은 4,600만 원에 사실 굉장히 괜찮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BMW 3 시리즈를 깡통으로 사실 분들, 만약에 난 BMW를 330i나 뭐 M340i를 사야겠어, 그럼 그런 분들은 그거 사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거 사시면 돼. 그런데 나는 그냥 내연기관차 4천만 원대의 옵션도 괜찮은 패밀리카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는 사실 320i보다는 무조건 이거 아닌가? 난 진짜 3 시리즈는 330i, M340i 아니고서는 진짜 난 마음에 드는 차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격 대비. 자,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오고 있는 상황에 이 그림이 예쁘기도 하거니와 제가 옷에 이게 눈이 너무 많이 붙고 카메라가 눈을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실내 말씀을 드리면서 실내에 타지는 못했다는 점,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영상 내에 이제 소스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네, 그런 것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말대로 4,697만 원의 스팅어를 사면 빠지는 건 뭐냐? 엔진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3.3 터보까지의 출력은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급에 2.5 터보가 그 듀얼 인젝션 때문에 정숙성, 출력, 네, 골고루 두루두루 다 잡은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2.5 터보 엔진을 추천을 드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3.3 터보는 빠집니다. 3.3 터보 빠지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4륜구동 선택 안 했죠. 네, 4륜구동 선택을 안 했는데, 자, 이 스팅어가 또 한 가지 이제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은, 그냥 이 플래티넘 깡통에도 후륜구동의 뒤에 저 LSD가, 전자식 LSD가 들어가요.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도 썸머 타이어가 아닌 이상은 후륜에 전자식 LSD, 전자식 LSD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LSD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험로 탈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후륜 구동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 꼽혀 있는 상태에서 꼭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윈터 꼽혀 있는 상태에서 LSD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일상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험로 탈출하는 데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팅어가 기본 모델부터 전자식 LSD가 다 탑재돼서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4륜을 선택하게 되면 LSD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4륜까지 이제 추가가 돼요. 그런데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 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2.5 터보 모델은 4륜 구동을 선택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LSD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뺐어요. 당연히 뺐고, 이건 또 연비뿐만 아니라 악셀 리스폰스에도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도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까지 다 넣고 나면은 공차 중량이 1850인데 그냥 2.5 터보에다가 후륜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1700입니다. 공차 중량이. 다 19인치 올 시즌 타이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무려 공차 중량 차이가 150km 가까이 난다. 150km면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이 뒷자리에 계속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차 중량 150km만 하더라도 이 차의 느낌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륜 구동 빠졌고요. 그리고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빠져 있습니다. 저는 렉시콘이랑 크렐이랑 둘 다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굳이 내가 저거를 120만 원 주고 할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 스피커 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바꾸고 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렉시콘도 뺐고요. 그리고 3.3 터보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알칸타라 패키지 저 가격에 알칸타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 알칸타라 패키지가 3.3 터보 모델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또 막아놨거든요. 기아.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핸들을 보면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주분이 차량을 구매하셔서 장안동에 잠깐 방문하셔가지고 핸들 알칸타라 튜닝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알칸타라가 소재의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실 지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알칸타라는 다 똑같은 등급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알칸타라 패키지, 이제 기어 너브랑 암레스트랑 핸들 보시면 알칸타라 딱 보면 뭔가 좀 그립감이 좋아 보이고 저 가죽 같은데 진짜 살아있는 결을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고 그게 원래 알칸타라인데, 얘를 보면은 흡사 저 차는 차를 사가지고 보호용으로 붙어있는 스폰지를 아직 안 뗐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칸타라 패키지는 딱히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 뒤쪽 있죠, 이제 딱 잡았을 때 딱 걸리는, 여기 손가락 걸리는 딱 여기 보면 또 울었어 또. 뒤에는 울어서 울퉁불퉁하고 눈으로 봤을 때는 스펀지 같은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또 핸들이랑 완전 밀착이 안 돼서 이 살짝 떠 있어. 이 안이 돈을 떠나서 알칸타라 패키지가 46만 원. 그래, 물론 싸긴 하다. 물론 46만 원이면 싸긴 한데 사실 돈을 좀 더 받아도 되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알칸타라로 제대로 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어쨌든 옵션 좀 하면 핸들에 알칸타라를 감아 놓으면 뭐하냐, 저 핸들 가운데 혼 커버 있죠, 혼 커버. 와, 저 혼 커버 보는데 진짜 혼이 나가더라 진짜. 와, 저렇게 싸구려 같이 만들려고 해도 힘들겠다. 아무튼 저 혼 커버가 진짜 개 깬다 진짜. 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4,697만 원에 정말 어지간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 1,700km짜리 공차 중량을 가진 차량에 이 정도 옵션과 이 정도 스타일이 있다.
라고 하면은 스팅어 굉장히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저희한테 차량을 이번에도 또 협찬해 주신 차주분께서는 3.3 터보 4륜의 풀옵션 5,500만 원을 주고 이 차량을 구매하셨는데, 네, 차주분께는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5,500만 원의 국산차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3302 같은 차량을 꼭 한번 좀 염두에 두고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차주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번 주 주행 리뷰 2년석 3.3 터보 5,500만 원짜리 4륜 풀옵션 스팅어 주행 리뷰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